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저는 좀 친숙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음식료 관련해서 또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 간단한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미국의 종합식품 제조업체 크래프트 푸즈입니다. 크래프트 푸즈는 스위스의 네슬레를 잇는 세계 2위 식품 업체인데요. 또한 지난 2008년부터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마 마트에 가보시면 이 크래프트 푸드의 로고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업이 생소하신 분들도 이 기업의 브랜드는 한 번쯤 다 드셔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크래프트 푸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커피 브랜드죠. 맥심, 맥셀하우스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레오, 포스트, 또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등 너무나 유명한 11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브랜드들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크래프트 푸즈는 지난 1903년 제임스 크래프트가 단순히 시카고의 치즈 도매상을 연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이 방부제가 필요 없는 방부 처리를 한 냉동할 필요가 없는 치즈로 특허를 받으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굵직굵직한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현재의 크래프트 푸즈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세계 2위 식품 기업 크래프트 푸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여성분들은 이제 뭐 크림치즈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 크래프트,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의외였던 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브랜드였던 맥심, 맥스웰하우스, 이 커피 브랜드가 실제로는 이제, 동서식품이 아니라 이제 원래는 크래프트, 예, 크래프트의 원래 브랜드고 요거를 이제 동서식품에서 차용해서, 이제 브랜드를 이제 갖다가 상표권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였죠. 네, 예. 저도 이번에 좀 자세하게 알게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크래프트 푸드였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치즈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시리얼이라든가 많은 과자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 기업 좀 자세하게 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종목은 이제 크래프트 푸드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지금 현재 상장이 돼 있는데, 뭐, 우리에게는 뭐,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친숙한 그런 기업이에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이제 기업은 좀 어떤 규모를 갖고 있고,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정식 명칭은 크래프트 푸드 그룹입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종목 코드는 KRFT를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그런 음식료를 음식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에서 네슬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음식 가공 회사입니다. 업종은 포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일평균 거래량 400만 주 이상 기록하는 큰 주식이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지금 40조 600억 달러 정도, 600억 정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로 특히 유명하고요. 이외에도 커피라든가 포스트, 그리고 스테이크를 드실 때 주로 사용하는 A1 소스, 이런 품목들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억 달러 이상 매출이 10개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이번 기회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치즈 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말씀대로 여성분들의 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크림치즈인데 치즈 사업 부분이 가장 좀 부문 그 점유율이 가장 높은지 궁금하고요. 사업 구성과 더불어서 주주 구성까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사실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는 치즈가 가장 유명합니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서 치즈 부분이 약 2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각종 과자라든가 이런 편의식품이 약 18%, 그리고 저희가 슈퍼마켓에 가시면 카프리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약 한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스낵 부분도 약 11%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음식 이외의 음식들은 다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 내에서는 냉장고를 열어보면 미국인들의 그 냉장고의 98%
인구가 그 대부분의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이 회사의 음식은 반드시 들어있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점유율이 매우 큰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자, 크래프트 좀 상당히 좀 점유율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안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래프트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음식과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계속해서 그 커피를 비롯해서 치즈 그리고 스낵 과자 등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심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미국의 소비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그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죠. 블랙락 그룹이 약 6.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약 5.4% 차지하고 있으면서 뱅가드 그룹도 약 5.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지난 2014년도에는 기술주들이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이 서프라이징 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지금 그 기세가 계속해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 주가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년 전에는 주가가 약 45달러 62센트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로는 64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1년 전에만 투자하셨으면 약 39% 정도 수익률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3개월 전에 주가가 56달러 23센트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요. 약 13%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매출액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 수익률만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소비 패턴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소비가 좋잖아요. 소비 흐름이. 좀 실적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실적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살찌는 음식들이 사실 조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좀 살을 많이 찌는 그런 음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배척될 만한 식품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웰빙 열풍이 불고 있어서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서프라이징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실적 부분은 좀 굳건하게 유지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도 여름까지죠. 2015년 6월까지의 그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5조 3,163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5년 6월 말쯤에 당기순이익이 약 5,898억 정도 기록해서 올 여름까지는 좀 좋은데 앞으로 금리 인상 이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지금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식사 복용 패턴과 네. 최근에 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웰빙을 좀 추구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크래프트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망을 과연 밝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NH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의 그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14년도에는 치즈를 만드는, 이 회사의 주력 품목인 치즈를 만드는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15년부터는 치즈 원가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수익의 서프라이징한 상승보다는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 시장이죠. 북미의 의존도가 좀 높기는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소비 심리가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주가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회사에서 밝힌 그 어떤 실적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최근에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주로 SNS 마케팅인데요. 우리가 그냥 SNS로 그 친구들과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나 지금 무슨 과자 먹고 있어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떤 전파력을 타서 매출액에 도움이 된다. 회사에서 밝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유기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회사 매출 성장과 당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SNS로 친구들이 무슨 과자를 먹고 있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SNS 저희가 좀 허니버터칩도 생각이 나요. 이 관련 과자가 친구들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또 핫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다, 과자이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역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웰빙 바람보다는 이런 핫한 과자 하나 혹은 치즈 하나 이런 걸 꺼내 들 때마다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기관 의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앞서서 기관들이 좀 소비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로 삼는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의견을 어떻게 내놓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그 기관 투자자들의 그 목표가가 도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벌써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의견을 살펴보면 그 도이치뱅크가 가장 좀 인색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소비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목표가를 57달러로 보유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64달러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이미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JP모건이 61달러를 그 중립 의견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의견들을 제외하고는 R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66달러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어제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굳건한 위치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 식품 사업군이라는 이런 메리트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는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요약 짚어드리면 최근에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64달러 48센트를 기록하고 나서 잠시 주춤했다가 이틀 정도 굉장히 또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서 새로운 그 주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시고 꾸준히 관찰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기업입니다. 네.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더욱더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얼마 전에 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게 되면서 좀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올해 이 소비재 경기,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한번 믿어보시고 좀 꾸준히 들고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크래프트 푸드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는 이제 3부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